혹시 맥도날드의 비밀을 알고 있나요? 1974년 미국 텍사스 대학 특별 강연의 주인공으로 전설적인 경영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이 크록, 맥도날드를 만들어낸 창업자였습니다. 레이 크록은 열광하는 학생들에게 문득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햄버거 장사죠. 그런데 레이 크록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햄버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당황합니다. 햄버거 전문 프랜차이즈로 세계의 명성을 떨친 사람이 햄버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 햄버거는 독일에서 유래한 음식입니다. 그 이름도 독일 함부르크에서 따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햄버거는 모두 미국식으로 재해석된 겁니다. 심지어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미국식 햄버거를 먹고 있죠. 독일 음식에서 미국의 상징으로 햄버거를 세계인의 음식으로 만든 건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놀랍게도 이 맥도날드는 원래 캘리포니아의 작은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햄버거도 아니고 바베큐를 주로 파는 식당이었는데요. 이름도 맥도날드 바비큐였습니다. 1940년대 아버지 패트릭 맥도날드는 두 아들 모리스 맥도날드와 리처드 맥도날드에게 식당을 물려줍니다. 두 형제는 어떻게 하면 식당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맥도날드의 전통이 시작됩니다. 과감한 혁신! 두 형제는 메뉴를 대폭 줄여버립니다. 맥도날드 바비큐는 25가지나 되는 메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익의 대부분이 햄버거 판매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은 형제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메뉴를 줄인 대신 햄버거의 재료와 품질에 더욱 집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덕분에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단 30초 만에 내주는 패스트푸드 방식을 고안해낼 수 있었습니다. 식당은 곧바로 캘리포니아의 맛집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 맛집에서 햄버거를 먹기 위해 몰려들었죠. 음식 가판대에서 시작했던 맥도날드 가족의 가게는 그렇게 대박 식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1954년 밀크쉐이크 기계 판매원으로 일하던 레이 크록, 52세의 판매원이었던 그에게는 자신의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겠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꿈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는 현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크록의 눈에 맥도날드가 들어옵니다. 본인이 팔던 밀크쉐이크 기계를 6대나 주문한 식당이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맥도날드를 방문한 크록, 그는 여기서 사업가로서 원석을 찾게 됩니다. 단순한 메뉴, 간단한 조리, 뛰어난 맛과 품질, 맥도날드만의 장점을 눈여겨보는 크록은 다음에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미국 전역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1955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데스플레인스에 첫 정식 매장이 오픈됩니다. 첫 매장 오픈 이후 미국 전역에 맥도날드 매장들이 늘어나는 상황.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매장이 늘어났는데도 수익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점주들은 직접 매장을 차린 다음 본사에 로열티를 내는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해왔는데요. 본사가 각 매장에 쓰는 비용에 비해 점주들로부터 받는 돈이 너무 적었습니다. 여기서 레이 크록과 경진은 고심 끝에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을 내립니다. 햄버거 장사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맥도날드 지점이 들어설 땅을 아예 본사가 매입해버리고 점주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 이를 통해 본사와 점포는 모두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55년 첫 정식 매장을 연 맥도날드가 200여 개의 점포를 거느린 대기업이 되기까지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맥도날드는 전세계 120여 개국에 약 38,000개에 달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 가치만 무려 38조 원에 이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세계 곳곳 주요 상권의 좋은 땅들을 매입해온 맥도날드는 실제로 부동산을 주 수익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열티 수입보다 임대료 수입이 2배가량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 크록이 자신의 햄버거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동네 작은 바베큐 식당에서 시작된 맥도날드의 신화. 맥도날드는 그간 계속해서 발상을 전환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발전해왔는데요. 바베큐를 포기하고 패스트푸드를 만들었는데 성공했고, 최초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해 성공했고, 사업의 본질을 부동산으로 바꾸며 성공했습니다. 물론 맥도날드의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가 세계 최대의 장난감 유통업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맥도날드는 부동산 기업일 뿐만 아니라 장난감 유통업체이기도 합니다. 바로 해피밀 상품 덕분인데요. 맥도날드는 1979년부터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주문하면 장난감을 끼워주는 상품을 선보입니다. 서커스 웨건 해피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요. 맥도날드 로고가 그려진 작은 학용품 같은 것들을 끼워주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맥도날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아이디어를 더 개발하고 확장합니다. 그리고 1987년 월트 디즈니와 파트너십을 맺고 본격적으로 디즈니 캐릭터 상품 장난감들을 내놓습니다. 물론 대박을 쳤겠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조차 소장하고 싶은 맥도날드만의 장난감이 나오며 큰 인기를 끕니다. 음식점에서 장난감을 판다는 건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해피밀은 현재 맥도날드의 매출 5분의 1을 담당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매년 15억 개의 해피밀 장난감이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지금의 맥도날드가 존재하기 위해서 맥도날드 경영진들은 끊임없이 혁신의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점장과 매니저 그리고 사업가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햄버거 대학부터 각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현지화 메뉴에 이르기까지 맥도날드는 탄생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지금의 맥도날드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인 셈입니다. 1983년 미국 매체 에스콰이어는 20세기 미국인의 생활 방식에 기여한 5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레이 크록이 있었습니다. 에스콰이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콜럼버스는 미국 대륙을 발견했고 제퍼슨은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레이 크록은 미국을 빅맥했다. 여기서 빅맥은 미국을 키워냈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맥도날드는 20세기 후반 미국 내 새 일자리의 90%를 담당하는 등 당시 미국 서비스 경제의 상징 그 자체로 거듭났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척추인 셈이죠. 골든 아치스라 불리는 맥도날드의 로고, 당시 이 로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로고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못 알아봐도 맥도날드는 알아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소련을 무너뜨린 건 핵무기가 아니라 빅맥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한국에서는 불고기 버거를 팔고 동남아에서는 햄버거와 수프 세트를 팔고 유럽에서는 와인과 맥주를 함께 서빙하며 국가를 막론하고 인기를 누리는 맥도날드. 지난 수십 년간 맥도날드는 그렇게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바꿔왔습니다. 햄버거로 전 세계 문화에 녹아들고 또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해왔죠. 그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수많은 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이 된 맥도날드. 오늘 점심 햄버거와 함께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다음에 또 부엉 맥도날드